암 판정 1년 9개월, 수술대 대신 주방을 선택한 이유. 2024년 4월 15일, 김포 여성병원 검진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가슴에 혹이 많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설마 암은 아니겠죠? 의사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암으로 보이는데요. 조직 검사를 위해 침대에 누워 마취 없이 생으로 굵은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게도 암 때문에 지금 당장 죽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언니.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탐스러웠던 머리칼이 수세미처럼 변해버린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항암과 방사선의 길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희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췌장암을 식단만으로 이겨낸 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15년간 지니고 있던 당뇨까지 깨끗하게 나아 의사가 오진을 의심할 정도로 회복된 그 이야기는 제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인이 선물해준 책,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였습니다. 암이 병이 아니라니?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저는 안도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암세포는 나를 죽이려는 적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 암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내 몸에 쌓아온 독소들로부터 저를 지키려는 배관 청소부였던 겁니다. 유방암 3기, 암을 마주하고서야 제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과자를 박스째 쌓아두고 먹고 라면과 빵, 캔디 등 정제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살았던 시간들. 수시로 구워 먹는 삼겹살, 옥수수 10자루, 감자 20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우고 치킨과 콜라 등 인스턴트 식품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30년 넘게 달고 살던 지독한 변비, 180이 넘는 고혈압, 당뇨 직전의 수치까지 제 간과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도 나른하며 쏟아지는 졸음은 제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습니다. 책에서 말한 오염된 연못이 바로 제 몸이었습니다. 물이 더러우니 물고기가 병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는 종양을 도려내기 전에 연못의 물을 통째로 갈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현미 야채 과일식이었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 밥을 지어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상추, 깻잎, 치커리 등 자연 그대로의 채소를 쌈장 대신 굽지 않은 생김에 싸서 먹었습니다. 오가피, 취나물 같은 나물류는 살짝 데쳐 아주 심심하게 간을 해서 먹었죠. 사과와 오이, 토마토 등 제철 과일은 제 최고의 간식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120에 80.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넘게 먹던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모두 끊었습니다. 평생의 숙제 같던 변비가 해결되고 몸을 짓누르던 나른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암은 제 몸속에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피부가 썩고 고름이 나와서 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며 수술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십니다. 수술하지 않는 저를 보며 무모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암세포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다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나의 세포라는 사실을요. 싸우거나 도려내는 대신 제가 제 몸을 충분히 사랑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암세포도 다시 평화로운 세포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수술 대신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식단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제 몸에 보내는 가장 깊은 사과이자 사랑입니다. 30년의 혈압이 단 한 달 만에 잡힌 비결. 그것은 대단한 약이 아니라 제가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약봉투를 들고 절망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회복될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암은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라는 가장 간절한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답은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저를 공포에서 건져 올리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어준 책, 암은 병이 아니다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던 암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책의 목차와 각 장마다 짧게 일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1장. 암은 질병이 아니다. 2장. 암의 신체적 원인들. 3장. 암의 정신적 원인들. 4장. 몸의 현명한 행동. 5장. 다른 주요 위험 요소들. 6장.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서문부터 짧게 읽어봅니다. 암은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 체계 혹은 치유 체계가 이미 망가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 즉 발암 물질들에 많이 노출되면 몇 주 혹은 몇 개월 안에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종양이 매우 빠르게 자라난다. 하지만 이러한 종양들이 실제 암으로 진단되는 소위 악성 종양으로 자라는 데는 일반적으로 몇 년 혹은 10년 이상 걸린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종양이 자라게 만드는 숨은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완벽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종양을 그저 자신의 죄나 몸을 학대한 데 대한 안갚음으로 혹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목적밖에 없는 잔인한 괴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 암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암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도 암 스스로 치료에 저항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진보적인 치료법의 경우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함께 치료되어야 한다. 암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면 완벽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진다. 제1장. 암이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 모델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 즉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통제를 벗어나 성장하고 전이되는 특징을 공유하는 100여 개의 서로 다른 질병들의 무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우리 몸은 원래 필요할 때마다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증식시킨다. 예를 들어 근육 운동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근육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근육의 힘이 더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포 조직들을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종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데도 세포가 분열을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과도한 조직 덩어리이므로 종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종양이 악성인 경우 의사들은 이를 악성 종양이라고 부른다. 암이 사람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내가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일까? 저자는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제2장은 암의 원인 바로 알기에 대해 소개합니다. 암의 신체적 원인들을 알아내고 이해하려면 먼저 암이 질병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의 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지혜와 치유 능력을 믿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몸이 하는 일에 기운을 얻은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분의 몸이 하는 일에 겁을 먹은 것이다. 암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암을 치유할 것인가 혹은 힘든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암이 질병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거의 모든 암 환자가 갖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암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낳고 그것은 또다시 암이 질병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 어느 정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 잡힌 건강을 지닌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심지어 건강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치유는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싸우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낄 때 생기는 투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치유 능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왜 우리의 아름다운 몸을 오염시키고 혼잡하게 만드는 특정한 음식들, 마시는 것들 혹은 진통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들을 허용해 왔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다. 암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을 때 우리에게 인생을 되돌릴 것을 알려주는 경종 역할을 한다. 우리를 깨우려고 울리는 경고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시끄럽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고통보다 신체적인 고통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며 이번 장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신체적인 원인들에 대해 다뤘다. 제3장은 암의 정신적인 원인들에 대해 다룹니다.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 인생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사실 좀 더 완벽하게 내면을 채우면서 인생을 나아가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들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사랑이나 시간 혹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시각으로 볼 때 암은 사람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꽉 막힌 교착 상태로부터의 탈출구다. 암은 빈약한 자아 존중감으로 계속해서 삶의 마음을 가두려 하는 오래되고 단단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깨는 데 도움을 준다. 암세포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독성이 가득한 세포들이다. 우리의 삶을 암세포가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면 암세포는 우리 몸의 DNA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전투의 방향을 바꿔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소멸함으로써 건강한 세포로 재탄생하게 된다.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암세포는 그들이 안락한 가정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버림받은 정상세포들이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영양 공급과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 그 때문에 생존을 위한 필사의 몸부림으로 심지어 그것이 세포의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일지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움켜잡는다. 이러한 것들을 버림받은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듯 암세포들도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수술을 통해 몸에서 그들을 떼어내거나 독성 강한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그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몸에 대한 폭력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암세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암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암은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치유하는 것이다. 제4장 몸의 현명한 행동. 생존을 위한 몸의 필사적인 노력.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들 또한 공격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최소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어 모드로 바뀌고 공격성을 띠게 된다. 저절로 치유되는 현상은 세포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일어난다. 다른 질병들처럼 암은 독성에 의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목적을 달성하면 저절로 증세가 사라진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매일 300억 개씩 수명을 다하는 세포들 중 최소한 1% 이상은 암세포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 암, 즉 질병에 걸릴 운명임을 의미하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이러한 암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늘 활동하면서 자극받도록 하기 위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변이의 산물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에너지 결핍으로 상황이 바뀌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생기는 낡거나 손상을 입은 세포와 악성 세포들을 더 이상 적절히 다루지 못하게 된다. 정확한 접근법을 사용할 때 달걀 정도 크기의 종양은 그것이 뇌에 있든 위장에 있든 혹은 여성들의 가슴이나 난소에 있든 관계없이 모두 저절로 축소되어 사라질 수 있다.
치유는 독성에 의한 위기가 사라졌을 때 시작된다. 우리가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동을 멈추고 혈관, 쓸개관, 위장관, 림프관, 그리고 조직에게 남아있는 독성 물질들을 제거했을 때 독성에 의한 위기 상황은 끝난다. 몸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다. 반면에 의학적 개입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억제 효과와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효과로 인해 저절로 치유될 가능성을 거의 0%로 감소시킨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종양학 교수 로즈 페이펙 박사는 오늘날에는 암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의 자발적인 치유 사례를 연구했던 페이펙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심한 경우 무서운 질병을 치료할 빠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몸이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파괴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파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이 오늘날 암의 자발적인 치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5장. 다른 주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암에 걸렸을 때 피해야 할 것들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염소로 소독한 물, 전자기파, 무선 통신기, 살충제 및 독성 화학물질, 머리 염색제, 비소, 성면, 니켈,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환경과 음식의 독성 물질, 프라이팬 코팅제, PVC 샤워 커튼, 아스파탐 등의 인공 감미료, 음주,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합성 비타민, 육류나 가금류, 생선 등을 구워 먹는 것, 과당과 자당의 지나친 섭취, 흡연, 자외선 차단제, 야간 근무, 수혈, 이온화 방사선 등이다.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느낄 때 갇히거나 코너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확실히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슴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생기게 만든 림프 폐색이라는 증상을 치료하기보다는 몸의 폐색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처리하는 것이 치유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소위 질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에 적용될 수 있다. 제6장.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채식주의자처럼 먹기. 예로부터 채식주의자들은 완벽하게 채식을 하면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믿었다. 좀 더 최근에는 의학 연구자들에 의해 적절히 균형을 맞춘 채식 식단이 건강에 가장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15년 동안 수면과 심장질환, 암, 그리고 기타 질병들에 대한 채식의 효과를 분석한 옥스퍼드 채식 연구에 참여한 1만 1,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연구 결과는 육류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에 이르고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60%더 높았으며 다른 질병에 의해 사망할 위험도 30%더 높았다.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암담낭 질환, 고혈압, 그리고 성인형 당뇨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비만 확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5만 명의 채식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식주의자들은 오래 살면서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고기를 먹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비해 암에 걸리는 비율도 매우 낮았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대인들이 균형 잡힌 채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계암연구기관과 영국의 식품영양정책의 의학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답은 그렇다가 될 것이다. 2개 연구에서는 채식이 많이 포함된 식단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400만 건의 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연구 보고서는 식물성 섬유질 과일, 그리고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의 섭취는 하루에 80에서 90g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균형 잡힌 채식 위주의 식사는
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채식만으로 살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한동안은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나 토끼고기 혹은 칠면조 고기를 먹어보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결국 완전한 채식을 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형태의 동물성 단백질은 쓸개즙의 용해도를 떨어뜨리는데 이것은 림프관과 혈관벽에 폐색을 일으키고 담석을 만들어내는 주요 위험 인자다. 이것들은 세포의 돌연, 변이와 암의 발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끝맺는 말로 정리해 봅니다.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라.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암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의 법칙이 갖고 있는 지혜와 목적을 반영하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자연 법칙의 건설적인 힘은 중요하고 상식적인 이유가 지배하는데 자연 법칙의 파괴적인 힘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 꽃이 떨어지면 사과가 자란다. 암이 생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약속하는 것의 전부다. 중요한 것은 암의 배후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암의 배후에는 여러 겹의 원인과 결과들이 있다. 암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움, 다른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음식에 대한 두려움, 실망을 안겨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생과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두려움들은 단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온 것일 뿐이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종종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부정적 기대는 자성적 예언이다. 이러한 예언이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도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설령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낄 때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의 계획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암을 치유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에게 어떤 해도 입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안으로부터의 생각을 바꾸면 곧바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상처나 질병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스스로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하거나 불안하다고 느꼈던 인생의 어느 부분을 단련시켜주는 것과 같은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그것들과의 교감을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의 교감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감정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 자발적인 치유를 가로막는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력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아가 부재하면, 즉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를 몸과 몸이 처한 곤경이나 질병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때는 여러분의 몸에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몸에 생긴 질병을 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몸으로부터 스스로 자아를 보호하려 하거나 혹은 몸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어떤 경우든 몸으로부터 이 같은 강한 소외감을 느끼면 몸 안의 모든 세포들로부터 생명력을 뽑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들은 보호 모드나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세포들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이것이 세포 스스로 성장하거나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종양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두려움이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내거나 두려움은 분리방어와 같은 의미다. 암세포는 그들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저항은 그것들이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게 한다. 그들은 여러분의 저항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저항 대신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레 치유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몸 안의 세포들이 원래의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성장 모드로 돌아오게 된다. 균형 잡힌 성장은 언제나 항상성과 건강을 가져온다. 몸을 정화하고 소중히 보살피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동이고, 이 같은 행동은 여러분에게 몸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돌려준다. 몸의 본래 권한을 되찾고 증상을 억제하는 공격적인 치료법, 수술 등에 대한 의존서에 의존해서 탈피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있어. 즉,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의 힘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보다 몇 배나 강력하다. 여러분의 가슴이나 뇌에 종양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종양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혹은 저항의 에너지가 종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종양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는 그것들을 토대로 무너뜨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이론은 사후의 믿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있다. 몸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이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시들어가는 식물의 뿌리에 물을 뿌려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지는 잎을 보며 애통해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자기 치유에 관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몸에 알려줘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부위에 두 손을 올려보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암세포에게 고마워하자.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독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폐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존재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자. 러시아의 DNA 연구가 증명한 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몸의 세포들 속에 있는 DNA 역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몸은 주로 파동에 의해 작동한다. 몸의 세포들과 그들이 안겨준 시련과 축복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실제로 감사의 에너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과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다시 연결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비법이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암세포를 사랑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로소 암의 신체적인 원인과 비신체적인 원인을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아는 암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회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요.
30년 된 제 혈압이 단 한 달 만에 잡힌 기적은 제가 대단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제 몸의 지혜를 믿고 그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몸에게 사과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